네, 2021년 10월 6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안보 문제를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브라질, 호주와 원잠 경쟁 벌여라. 네. 대한민국도 원자력 잠수함 보유하자 이겁니다. 원자력 잠수함, 원잠이라고 약칭하죠. 거기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핵탄두를 단 SLBM을 탑재한 원잠이 있는데 그거는 전략 원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약호로는 SSBN이라고 하죠. SS는 공격용 잠수함을 뜻하고 B는 ballistic missile, 탄도미사일을 얘기합니다. SLBN이죠. N은 뉴클리어입니다. 그 다음에 비핵탄두, 즉 재래식 탄두를 단 SLBM이나 SLCM을 탑재한 공격 원잠은 그냥 SSN이라 그럽니다. SS는 아까 말씀드린 공격형 잠수함이고 N은 뉴클리어입니다. 핵으로 추진된다는 거죠. 그럼 재래식 잠수함, 디젤 잠수함은 뭐라 그러느냐? 그냥 공격 잠수함 SS로 약칭합니다. 근데 이러한 SS에다가 비핵탄두 미사일인 SLCM이나 SLBM이나 SLCM을 탑재할 수도 있죠. SLBM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고 SLCM은 잠수함 발사 크루즈 미사일, 순항 미사일입니다. 이런 거를 탑재하는 건 그냥 SS입니다. 그냥 SS입니다. 이런 SS에다가도 핵탄두 SLBM을 핵탄두를 단 SLBM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드는 거는요, 개발의 편자라 그럴까?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재래식 잠수함은요, 오래 잠항을 못해요. 자주 부상을 해야 되는데, 핵탄두를 싣고 있는 잠수함이 자꾸 부상을 하면 오히려 저게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핵탄두 SLBM을 탑재한 재래식 잠수함은 건조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 재래식 잠수함하고 원잠하고의 성능 차이를 설명드릴게요.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남대서양에서 포클랜드 전쟁을 벌였습니다. 영국령이 포클랜드를 섬을 아르헨티나가 점령하니까 영국이 반격에 나선 거죠. 그때 영국은 공격 원잠 5척하고 재래식 잠수함 1척을 급히 파견했는데 공격 원잠은 2주 만에 포클랜드에 갔습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아르헨티나의 순양함 1척을 발견해서 격침해 버렸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은 5주 후에 도착했는데요. 그 사이에 포클랜드 전쟁은 끝나서 전투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재래식 잠수함은 속도가 원잠보다 느립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 수면 가까이 떠서 공기도 넣어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이걸 겪고 난 다음에 영국은 모든 잠수함을 원자력 잠수함으로 교체했습니다. 아까 제가 전략 원잠하고 공격 원잠을 말씀드렸는데 SLBM이 있으면, 핵탄두가 있는 SLBM이 있으면 전략 원잠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략 원잠이 공격 원잠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SLBM 자체가 굉장히 큰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걸 수직으로 실어야 되거든요. 똑바로. 그래서 훨씬 더 전략 원잠이 큽니다. 근데 이러한 전략 원잠이 핵무기를 싣고 쭉쭉 다니면은 어느 날 갑자기 빵 쏘면 당하잖아요. 그래서 적국의 전략 원잠은 항상 추적해야 됩니다. 근데 물속에서는 레이더가 안 되니까 우리의 공격 원잠을 보내서, 원자력 잠수함은 뭐 사람이 버틸 수 있는 한 무지하게 오래 있을 수 있잖아요. 뭐 1년, 2년, 3년 물속에서 식량이 떨어져서 올라와야 되지. 공격 원잠이 적 잠수함 기지 밑에가 딱 붙어 있다가 적의 전략 원잠이 나오면 따라가는 겁니다.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다가 이게 이상한 행동을 하면 바로 어뢰를 쏴서 격침시키면 됩니다. 이 전략 원잠보다는 공격 원잠이 작기 때문에 물속에서의 기동은 오히려 공격 원잠이 더 좋아요. 전략 원잠이 오히려 더 불리하죠. 그래서 적의 전략 원잠은 공격 원잠으로 추적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오래 잠항할 수도 있고. 그래서 미국의 공격 원잠들은 소련이 이제 냉전 시절에 소련 전략 원잠들이 나오는 기지 앞에 매복해 있다가 나오면 따라갑니다. 한 3주 정도 계속 따라다니면 소련도 미치죠. 눈치는 챘는데 떨어지지도 않고 합니다.
3주 정도 쫓으면은 전략원잠도 아이고 안 되겠다고 도로 귀향합니다. 그러면 이제 3주 이상 소련의 전략원잠 추적했던 공격원잠의 함장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죠. 네. 전략원잠보다는 공격원잠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전투에서도 그렇습니다. 왜냐?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핵무기를 쓰는 전쟁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뭐냐? 재래식 무기를 더 많이 쓰죠. 미국도 지금 시리아나 이런 걸 때릴 때 아프간도 그렇고 핵무기를 못 쓰고 재래식 무기를 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비핵 SLCM을 실은 LA급 공격 잠수함을 매우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핵탄두를 단 SLBM을 탑재한 전략원잠은 몇 척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미국은요, 비핵 SLBM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간단합니다. 미국은 ICBM이나 SLBM에는 핵탄두를 올립니다. 근데 크루즈 미사일에는 그 핵탄두를 올리지 않아요. 그건 사거리가 짧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미국의 SLBM은 다 핵탄두를 올렸지 핵탄두가 없는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핵탄두가 없는 SLBM을 만들었죠. 네. 그리고 원잠에 들어가는 원자로는 고농축 우라늄을 쓰는데 우리 보통 원자력 발전소용 경수로는 3 내지 5% 농축한 우라늄을 씁니다만 원잠에 들어가는 원자로는 뭐 90%까지는 안 가도 굉장히 고농축한 우라늄을 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한 20% 농축만 해도 몇 년씩 자망할 수 있습니다. 20% 농축이면 충분합니다. 20% 농축의 우라늄은 우리나라에도 하나로라고 하는 영구형 원자로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데 대개 영구형 원자로가 20에서 30% 농축한 걸 씁니다. 그러니까 20% 농축을 하려면 그렇게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흥미로운 기사를 보도했는데 지금 세계 원자력 잠수함은 129척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68척이 미국이 갖고 있고요. 러시아가 29척인가요? 중국이 12척, 영국이 11척, 프랑스가 8척. 이 5나라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죠. 그리고 다 핵무기 보유국이고요. 그리고 인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아닌데 한 척의 원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핵 보유국인 건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6나라가 도합 100몇 척이죠? 129척의 원잠을 갖고 있는데 그 뒤를 이어서 호주가 원잠을 보유하려고 합니다. 호주는 오스트리아 할 때는 A로 시작되죠. 영국은 UK죠. 미국은 USA죠. 그래서 A, UK, USA 뭐라 그래야 되나? 오쿠사라 그래야 되나? 이 미영 호주 무슨 협정을 맺어갖고 이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공격원장 기술을 제공받아서 18개월 동안 연구를 한 다음에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건조를 하겠다. 그래서 도합 8척의 원잠, 그러니까 이건 핵탄두가 없는 거니까는 공격원잠을 갖겠다.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2023년쯤에는 건조에 들어가서 2030년 이후에 첫 번째 잠수함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공격 원잠 개발은 브라질이 더 빠를 것 같아요. 브라질의 아까 제가 20% 농축한 우라늄도 충분히 원잠에 들어가는 원자로의 연료가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개념을 세운 나라가 사실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1980년대부터 20% 농축이면 충분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세 설계를 끝내고 원자로 제작에 착수했어요. 원자로를 만들 수 있겠죠. 프랑스 거기도 총력을 기울이면 얼마나 이제 우수한지는 다음 문제인데, 근데 브라질의 맹점은요, 아직 기계공업이 발전하지 못해서 잠수함을 아직 제대로 못 만들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NAVA의 나발사로부터 재래식 잠수함 기술을 도입해서 자기네가 지금 만들고 있는 원자로를 장착해서 공격 원잠을 만들겠다는 건데 2030년쯤이면 제1번함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호주보다 약간 더 빠르겠죠. 총 6척을 건조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두 나라에 보다가도 우리가 먼저 하자, 우리가 더 많이 만들자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잠수함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첫 번째 잠수함 시리즈 9척 1200톤짜리가 있는데 이걸 장보고급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27척의 잠수함을 보유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잠수함을 통칭해서 장보고급이라고도 합니다.
장보고 1, 장보고 2, 장보고 3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첫 번째 장보고 1을 장보고급이라고도 합니다. 장보고 1은 미사일은 없고 어뢰만 탑재한 1200톤급, 우리가 9척을 건조했죠. 장보고 2, 1800톤급인데 우리는 이걸 이제 손원일급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장보고 2급이라고도 하고 9척을 건조했고 1800톤인데 여기에는 현무 3가 크루즈 미사일, 순항 미사일이죠. 그거를 잠수함용으로 개조한 잠대지 순항 미사일인 철룡을 탑재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미국이 자랑하는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하고 비슷합니다. 조금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장보고 3, 도산 안창호급이라고 하는데 장보고 3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배치 1, 우리가 이제 잠수함을 만들 때 세 척씩 만들어 갑니다. 9척 중에서. 첫 번째 만든 걸 배치 1, 두 번째 배치 2, 배치 3. 조금 업그레이드가 돼요. 현재 이제 배치 1 3척을 하고 있습니다. 한 척은 먼저 만들었고, 2번함도 만들었고, 3번함도 거의 다 만든 걸로 합니다. 9척을 하는데, 9척을 할 예정인데, 그건 3,500톤 정도가 되고요. 점점 더 커집니다. 4,000톤까지 올라갈 겁니다. 배치 3로 가면. 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보고 1은 독일의 209 잠수함을 거의 카피한 거라서 209급으로 불리고요. 장보고 2는 독일의 212급 이 원형인데 독일이 그걸 수출용으로 214급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걸 토대로 했기 때문에 214급으로도 불립니다. 근데 우리 장보고 3 도산 안창호급은 순수 우리 기술로 독자 건조한 겁니다. 한국형이죠. 네. 이 장보고 3는 배치 1, 배치 2, 배치 3로 나가는데 현재 배치 1이 이제 막 작전 나가고 뭐 건조하고 막 그러고 있죠. 여기에는 이번에 우리나라가 공개했던 SLBM 6발을 탑재합니다. 수직으로. 바로 이겁니다. 모형. 제가 이게 해군한테 받은 설명인데 이런 거 보면 부러우시죠? 대한민국 3,000톤급 잠수함 ROK 네이비 KSS-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이나요? 여기서 이제 요게 미사일이 아닙니다. 요거는 뭐 잠망경이나 공기 뭐 이런 집어넣는 거. 여기나 보통 여기죠, 여기. 여기 표시되어 있네. 6개 발사관이 있네. 요 통 안에 요 공간 안에 수직으로 들어가 있다가 팍 솟아오르는 겁니다. 어뢰는 보통 요 앞에 이렇게 뭉툭한 부분에 있다가 풍 쏘면 수평으로 가고요. SLBM은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배치 2에는 SLBM을 10발을 탑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배치 3가 지금 문제인데, 배치 2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조만간 생산 들어가니까 이제 끝난 거고, 설계가 끝난 거고, 배치 3를 설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SLBM을 넣으면서, 우리가 아주 원자력 강국이니까 원자로를 넣어서 공격 원잠으로 만들자라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브라질, 호주와 경쟁하자 이거죠. 그러면 앞에 배치 1, 배치 2는 재래식 잠수함이고 배치 3는 공격 원잠이니까 이게 격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도 똑같이 장보고 3로 가자 이거예요. 이런 개념은 우리가 지금 대형 수송함으로 독도급을 갖고 있는데 1번함은 독도함, 2번함은 크기가 비슷하지만 업그레이드된 마라도함입니다. 제 3번함도 이제 사실은 대형 수송함인데 우리가 이걸 경항모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정익기를 탑재하는 항모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처럼 이제 배치 3는 확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장보고 3도 배치 3에서는 전혀 성격이 다른 공격 원잠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 9척씩 27척의 잠수함을 보유한다는 게 일단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보고 3 사업이 끝나면 그다음에 장보고 4 사업이 가는데 장보고 4를 생산하면서 장보고 1 9척 하나씩 대체해 가는 겁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장보고 1이 너무 성능이 좋고 잘 돌아가서요. 이거를 좀 퇴역시키는 게 너무 아까워요. 이게 전두환 때 했으니까 벌써 제가 이제 막 직장 생활 시작할 때 그때 좀 운영 시작했으니까 30년 저랑 기자 생활한 것과 비슷한 30년 이상 지났는데도 껐떡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제3국에 수출하자. 버리지 말고. 아니면 싹 기름칠해서 창고에 넣어놨다가 유사시에 꺼내 작전하자. 일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쨌든 간에 이 장보고 3가 끝나면 장보고 4를 가는데 장보고 4부터는 우리는 무조건 공격 원잠으로 갑니다. 따라서 장보고 3, 배치 3에서는 한번 공격 원잠을 해보고 장보고 4부터는 완전히 공격 원잠으로 영국처럼 가가지고
좋은 공격 원잠을 갖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공격 원잠을 만들려면은 그 중에 이제 이 원자로가 핵심인데, 원자로는 SMR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소형 모듈 리액터, 소형 모듈 원자로의 약자인데, 이 SMR 크기는 자동차 보면 왜 컨테이너 있죠? 컨테이너 크기만 합니다. 뭐 한 10m 길어야 내외 그 정도로. 굉장히 작죠. 이게 SMR이 옛날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 왜 유명해졌는가 하면, 지금 미국이 이제 새로운 원전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그런 대형 원전을 지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전기는 당장 필요하고. 그러니까 SMR을 제작해서, SMR은 왜 기성품처럼 뭐라 그럴까요? 이런 볼펜처럼 계속 찍어내는 겁니다. 그래갖고 갖다 놓고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APR 1400이나 OPR 1000 같은 원자로는 가서 땅을 파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갖다가 툭툭 놓기만 하면 돼요. 컨테이너 집처럼. 그리고 전기만 꽂아주면 돼. 선만 꽂아주면 바로 전기를 쓸 수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절약되죠. 그래서 미국이 이거를 SMR을 지금 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미국이 이제 원자로 제작 기술은 한국이 세계 최고인데, 우리 두산중공업인데, 두산중공업에 그런 걸 제작해 달라고 의뢰를 했어요. 만들어주면 돼요. 만들어주면서 우리가, 야, 이게 더 좋지 않겠냐. 니들이 생각하는 건 크기가 요만한 건데, 크기는 요만하면서도 전기가 많이 나오는 게 요런, 우리는 만들 수 있다. 요거 써봐라고 제작해서 권유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형 SMR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은 앞으로 수출도 할 겁니다. 그 러시아 같은 나라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뜨문뜨문 도시가 있잖아요. 그런 작은 도시는 SMR 하나 두 개면은 전기 생산 커버됩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인구가 좁은 국토에 모여 있으니까 큰 원자로를 지어서 쓰는 게 낫지만, 뜨문뜨문 도시 국가처럼 인구가 흩어진 나라는 SMR이 괜찮아요. 뭐 몽골도 그럴 수 있고, 세계 수출길도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SMR을 잘 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북한하고 어떻게 통일을 했을 때, 점령했을 때 북한에 전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이 SMR을 배에다 딱 싣고 가는 겁니다. 북한 항 근처에 정박해놓고 전기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작전하는 우리 군한테 송전해주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스마트 한국형 소형 원자로가 원자력 잠수함에 쓰일 수 있다고 보는데, 스마트는요, 원자력 잠수함에 들어가기엔 너무 큽니다. 그건 뭐 연구용 원자로 크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SMR을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이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잠수함에 붙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공격 원잠을 호주나 브라질보다 먼저 할 수 있는 이유로는 2021년, 바로 올해인가요? 대우조선해양이 1400톤급 국산 잠수함을 만들어서 인도네시아에 세척을 수출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3500톤짜리 KS3, 장보고 3급 도산항창호급 잠수함을 지금 건조하고 있지만, 그 전에 1400톤짜리를 스스로 만들어서 인도네시아 수출을 했습니다. 이미 세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5번째로 잠수함 수출국가가 됐는데, 이 의미는요, 원래 이 잠수함 기술은 우리가 독일한테 받은 거거든요. 209, 214급. 그걸 토대로 우리가 국산화했는데, 이번에 독일하고 경쟁해서 인도네시아 수출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잠수함 기술이 뛰어납니다. 이 잠수함 기술하고 원자력 기술을 합치면 금방 한국형 공격 원잠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격 원잠을 해야 되는 이유는, 북한이 지금 SLBM을 우리랑 우리보다 조금 먼저 개발했죠. 그래서 그걸 탑재하기 위해서 3000톤급 심포급 잠수함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언젠가 만들겠죠. 그리고 그거와 별도로 김정은이가 공격 원잠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럼 북한이 저렇게 간다면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운영하면요, 북한 항구 밑에 탁 붙어 있다가 나오면 항상 따라다녀야 돼요. 그러다 급하면 빡 쏴버려야 되죠. 그래서 그거 하려면 우리는 다수의 공격 원잠이 필요하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 때문에 다수의 공격 원잠, 아까 제가 열 몇 척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이 오는데 그게 우리 동해로 와서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으니까 중국 원잠도 추적하려면 우리는 다수의 공격 원잠이 필요하고요.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에 가면 러시아의 공격 원잠, 전략 원잠도 있으니 역시 필요하면 우리가 추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격 원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많이 갖추면 미국이 여기에 다수의 잠수함을, 원잠을 풀어갖고 추적을 하겠죠. 중국이나 러시아 잠수함을. 근데 우리가 같이 하게 되면 미국이 우리를 절대 무시 못하죠. 동맹이 강화되죠. 우리는 좀 작은 나라입니다. 동북아에서는. 인구는 많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작아요. 이러한 나라가 독립을 유지하면서 살려면은 강력한 한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공격 원잠이 비핵 탄두인 SLBM과 SLCM을 갖고 이렇게 바닷속에 숨어 있으면 유사시 우리는 핵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본도 할 수 있고요. 문재인 정권은 지난 공약으로 공격 원잠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근데 흐지부지 세월 다 보내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북한 눈치 보내라고 그랬죠. 차기 정권은 장보고3에서 배치 3를 공격 원잠으로 하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게 핵이 없는 대한민국이 핵을 가진 중국, 러시아, 북한을 견제하고 살아남는 중요한 안보수단이 될 겁니다. 브라질보다 먼저, 호주보다 먼저 공격 원잠이 갖는 나라가 돼야 된다. 호주하고 브라질한테 지지 말자. 세계 7번째로 원잠 보유국이 되자. 오늘 저희 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